자리에 계시면 1번 접으세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23년도는 이제 한 2개월밖에 안 남는데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2023년도는 진짜 그냥 참고 보내는 1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건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024년도, 2025년도 한 2년 정도가 그 좋은 기회들이 좀 여러 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이게 저희 종목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먼저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횡보 이렇게 오랫동안 이 횡보가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한 요게 이제 바닥을 만드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그 바닥은 여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바닥이지만 또 미래를 놓고 보면 이제 지금 여기 횡보했던 요 구간 요게 이제 미래에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저기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한 뭐 2억이든 3억이든 예를 들어서 2억이든 3억이든 이렇게 가 있게 되면 그러면 여기가 지금 4천만 원대 했으니까요. 4천만 원대에서 횡보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4천만 원대에서 그 4천만 원대에서 오랫동안 횡보했던 거 요게 이제 나중에 저기 예를 들어서 2억이나 3억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2억 3억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 여기 바닥인 거죠.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바닥이라는 게 그 지나간 그림을 놓고 보면 여기가 바닥이었고 거기에서 올라와서 여기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이 조정을 이렇게 했고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바닥 대비 여기 보면 이게 한 2배 정도 2배 정도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가 그랬잖아요. 에코프로가 제가 이렇게 1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한 2배 좀 더 올라왔을 때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이게 꼭지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저기 100만 원 위에서 가서 보면은 20만 원인데 거기는 바닥이죠. 보면 제가 그때 무릎 얘기했지만 100만 원, 그 에코프로가 100만 원 가가지고 거기서 20만 원대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바닥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라는 의미가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바닥이 있잖아요. 이 바닥, 아까도 제가 바닥 말씀드렸는데 이 바닥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게 상승을 해서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을 때 상승을 해가지고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을 때 쫙 위에 이렇게 위에 예를 들어 여기 막 2억 3억 이렇게 가 있을 때 그랬을 때 보면 여기도 바닥이었고 여기도 바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샀냐에 따라서 그죠? 자기가 사고 나서 두세 배 가면 바닥인 거죠.
더군다나 4배, 5배 가면은 더더욱 바닥인 거고. 그래서 바닥이라는 의미는 이게 과거 대비 바닥이 아니고 미래 대비.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바닥바닥 하는데 미래 대비.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이게 어디쯤 가 있겠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그 눈에 안 보이죠? 그게 보이지 않으면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고 또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자꾸 이렇게 바닥일 때, 이렇게 바닥이라고 판단되는 그때부터 사서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사서 그것을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고생도 하고 고생을 하죠. 이렇게 조정하는 기간에서도 이렇게 몇 개월을 고생하잖아요. 보시면. 그다음 막 가격이 엄청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이게 바로 안 가니까 막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장기 투자자한테 필요한 것은 결국 내가 어떤 목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이 있으면, 그죠?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 대상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저 위에 가 있을 거다. 이게 가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저 위에 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지금 이게 여기는 고생하는 것좀 보이지만 이렇게 막 길게 조정을 하면 이 조정을 길게 하면 짜증나죠. 막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빨리빨리 가지. 응?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 저기 해서 2억, 3억 가놓고 보면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 비트코인이 나중에 이렇게 2억, 3억까지 오려고 그때 여기 4천만 원 근처에서 그렇게 조정을 그렇게 길게 하면서 나를 고생을 시켰구나. 이런 것을 나중에 경험을 자꾸 한 번, 두 번 자꾸 쌓아봐야 그래야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기술적인 해석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하고 연결이 돼야 이런 기술적인 해석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그림만 보고 뭐 무슨 뭐 그 캔들이 어쩌고 이평선이 어쩌고 무슨 뭐 거래량이 어쩌고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뭐 그런 것들만 설명하면 그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바닥권에 사서 저기 고점권까지 그 중간중간에 이런 고생 저런 고생을 다 겪으면서 이렇게 가서 실제 고점권에 가서 팔아보고 이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쌓아가야 그래야 중간중간에 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그 지금 저희 시장이 조정받은 게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조정받은 게 불과 2개월이에요, 2개월. 엄청 기름 같지만 근데 그게 조정을 받으니까 그 가격도 내려오고 시장도 내려오고 그 내 계좌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 2개월이 엄청 길게 느껴지는 거죠, 보면. 근데 그런 2개월도 고생을 해보고 뭐 5개월도 고생해보고 또 어떤 것은 막 그 1년도 고생해보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리고 나서 내가 들고 있었던 종목이든 포트폴리오든 그런 것들이 나중에 2배도 되고 3배도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해봐야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참고 버텨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실전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데 실제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눈에 안 보이는 지금 이렇게 참고 버텨야 된다든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든지 그죠? 그 신용미수 잔고가 16조가 왜 중요한지를 16조보다 위에 있을 때, 그래서 그죠? 19조, 20조, 18조 있을 때 이게 16조를 가야 이 시장이 바닥을 만들 겁니다. 근데 그게 16조 때 보는 게 아니라 20조 때도 보고 19조 때도 보고 18조 때도 보고 17조 때도 보고 16조 때도 보고 그럼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당연히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걸쳐서 신용미수 20조의 의미부터 신용미수 16조 의미 이것을 하나 알려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몇 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몇 개월을 걸쳐서 신용미수 16조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그게 그 16조라는 의미가 나한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지 그냥 그런 경험이 없이 누가 그냥 16조가 바닥이래 이렇게면 아무런 느낌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면 지금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비트코인도 저희가 지금 오래 들고 있잖아요. 보시면 응? 거의 지금 거의 뭐 한 1, 2년째 들고 있나요? 보면 그쫙 위에서부터 위에는 아니고요. 제 비트코인 사라고 한 건 4천만 원대부터 얘기한 겁니다. 4천만 원부터 얘기를 한 거고 4천만 원부터 얘기했는데 이게 2천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이게 4천만 원에 살 때는 4천만 원에 사고 2천만 원에 내려갔을 때는 엄청 비싸게 샀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다시 5천만 원 이렇게 오니까 그렇게 또 비싸게 산 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건 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냐면 그렇게 오래 들고 있으니까 이게 오래 들고 있어야 이게 비싸구나 싸구나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지. 그 단타나 단기어듯이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게 비싼지 싼지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오래 들고 4천만 원 사서 2천만 원까지 들고 있다가 또 중간중간에 또 내가 그 여윳돈 생기면 좀 더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단가도 낮춰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5천만 원 내오면은 아 내가 그 4천만 원 사가지고 2천만 원 할 때는 내가 엄청 비싸게 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다시 이렇게 5천만 원 근처 오면은 아 또 그렇게 비싸게 산 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게 드는 것이죠. 그것은 오래 들고 있기 때문에 오래 안 들고 비트코인을 만약에 4천만 원 사갖고 3천만 원이나 이런 데 손절해 버렸으면 그러면 그죠? 그 가격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저희가 우량주나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사서 이렇게 좀 오래 들고 있으면서 저 고점권까지 가지고 가는 경험을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좋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횡보할 때는 또 엄청 몇 개월 동안 고생하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 또 좋고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아까 그 바닥을 만들 때 내용이 중요하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바닥을 만들 때 그 바닥을 그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 놔야 이렇게 중간중간 갈 때 가는 시간이 이렇게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저기 고점권에 갔을 때 이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점권 근처 갔을 때 이게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가려면 뭘 잘해내야 하냐면 이 바닥권을 만들 때 이걸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 놓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닥권을 만들 때 어떤 내용으로 바닥권을 만들어 놓냐에 따라서
나중에 허리를 지나서 허리를 지나서 어깨 근처를 지나서 이렇게 고점권을 강할 때, 그때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그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가 했던 그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나중에 그 20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 갈 때까지는 굉장히 더디게 갔잖아요. 더딘다고 해봐야 몇 개월인데. 그런데 나중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38만 원 갈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갔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때 셀트리온의 바닥을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저희가 종목을 들고서. 그러니까 그래서 바닥권을 만들 때 어떤 시장도 종목도 바닥권을 만들 때 그때 어떤 내용으로 만드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그래야 내가 그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고 그죠?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이왕이면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냐면 바닥권을 좋은 내용으로 만들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가능하면 많이 찾아서 그 포트폴리오를 짜든 그때 저희처럼 셀트리온 한 종목으로 승부를 하든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큰 폭으로 나중에 큰 폭으로 아까 제가 했잖아요. 2배 갈게 3배 가고 3배 갈게 4배 가고 한다고. 근데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바닥을 만들 때부터 좋은 내용으로 그런 바닥을 만들어 놔야 우리가 건물 질 때도 그러잖아요. 건물 질 때도 그저 10층짜리 건물 질 때하고 그 50층짜리 건물 질 때, 100층짜리 건물 질 때 그죠? 10층짜리는 10층짜리에 맞는 어떤 바닥을 만들어야 되고 50층짜리는 50층짜리에 맞는 바닥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기초공사잖아요. 100층짜리 건물을 세우려면 100층짜리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바닥을 만들어야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그게 이제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 바닥을 만들 때 어떤 내용으로 바닥을 만들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잘 아셔야 좋은 종목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믿고서 그 종목을 고점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아까 제가 했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2개월 정도 그런 조정 이런 것들을 다 참고 그런 것들을 지나가야 그래야 나중에 때가 됐을 때 남들은 그냥 5% 벌고 10% 벌고 좋아할 때 나는 그저 100%, 200%, 300% 이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 하려고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이런 교육을 하고 하는 거지. 그 남들처럼 5% 벌고 10% 벌고 하려면 뭐 이런 교육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인 해석을 계속 하는 것도 저희가 들고 있으니까 어떤 조금이든 많이든 들고 있으면서 잘 갈 때는 잘 가는 흐름대로 따라가고 그죠? 여기처럼 이렇게 막 응? 이렇게 엄청 오랫동안 고생하는 구간에는 또 같이 고생을 하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2억 3억 이렇게 갔다. 그럼 나중에 가서 보면 의미가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은 제가 지금 조건으로 봤을 때는 이번 파동, 요번에 이제 이게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눈에는 지금 한 이번에 파동이 나오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고점권이 지금 이번에는 한 2억 5천 3억 이 정도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바뀔 수 있겠지만 음,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지금도 이렇게 좀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제가 이렇게 불타기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없는 분들은 사시고 있는 분들은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조금 더 비중을 조금 늘리셔도 저는 좋은 위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일단은 지금 제 눈에는 이번 파동에 이 비트코인이 한 2억에서 3억 사이는 좀 가능해 보여요.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요. 그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 5월이잖아요. 내년 5월이면 지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지금 뭐 주변에 주위 분들 뭐 비트코인 관심 있는 분들 있나요? 없을 거요 아마. 비트코인도 지금 늦은 게 아닌 게, 지금 주변 분들 보시면 다 지금 비트코인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게 아니에요. 늦은 것은, 비트코인이 늦은 건 언제냐면, 이게 누구나 다 비트코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늦은 거예요. 그럴 때가 오겠죠. 주식 종목 중에서 누구나 에코프를 사야 된다. 그럼 늦은 거죠. 그게 100만 원대, 150만 원대 있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니플도 오랜만에 보시면, 니플도 이 주봉입니다, 주봉. 니플을 이 주봉으로 보시면, 제가 여기 그 장대, 주봉으로 장대 양봉 나올 때, 그때 말씀드리고, 이때 제 매도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내려왔잖아요, 보시면. 이런다니까, 이렇게. 응? 여기 장대 양봉 세워놓고 그냥 거의 다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지나놓고 생각하면, 아,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니플을 가지고 최소한도 몇 배짜리 수익을 만들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그죠? 이건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장대 양봉 세워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안 갔지 않느냐. 아,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어떤 것은 이렇게 50% 났다, 이때 50% 났었잖아. 이렇게 플러스 50% 났다고 해서 딱 팔았더니, 그 다음에 그냥 플러스 100%를 가더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이게 저희가 지나놓고 보면, 이게 저희 종목도 그런 게 몇 개 있잖아요. 제가 보면,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최근에도, 응?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그랬으면, 응? 여기서 벌고 또 여기서 벌고 할 거 아니냐. 그것은 이제 단타나 단기하시는 분들 얘기고, 저희처럼 중장기를 하는 투자자는 어차피 그 단타나 단기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중장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그래서 10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응? 이렇게 팍, 이렇게 촥 치고 가는 이런 게 나와서, 응? 짧은 기간에, 순식간에, 응? 그래서 5배짜리든 10배짜리든 20배짜리든 특히 이런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거 하나 나오면, 그죠? 이런 거 하나, 그래서 고점에 못 팔아도 고점 근처 가서 팔면 이 종목 하나가, 아니면 이 코인 하나가
내가 해서 코인 응? 몇십 개를 샀다 파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수익이 될 수가 있잖아요. 중장기를 하는 이유는 그건 거예요. 중장기를 하는 이유는 하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아까운 종목들이 많죠. 아, 이건 저기서 팔았으면 좋겠네. 저기 팔았네. 그러지만, 그러면 두 배짜리, 세 배짜리, 다섯 배짜리 이런 종목을 한 번도 못 만들어 본다. 그죠? 만들 수가 없죠. 그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내려올 줄 알았으면 여기서 팔았어야지. 이건 결과를 다 보고서 하는 얘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이렇게 가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열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도 이렇게 가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생각해야 게 중장기 투자자는. 자, 그래서 여기 니플도 보시면 이때 이게 장대형 보관을 사면서 이게 플러스 50% 정도, 이게 플러스 50%면 적은 게 아니지, 수익이. 수익률 따지면. 근데 이걸 그냥 들고 있었더니 이 봄이 이 음봉입니다. 계속 지금 에코프로나 저기 지금 이 시장 지수처럼 그죠? 공매도 때문에 딱 양봉 하나 서놓고 쫙 빠져내려오듯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렇게 내려왔으면 여기서 계속 빠져야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지지를 하고 그렇다고 지지한다고 뭐 특별한 무슨 재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앞에 근처 거의 다 왔잖아요. 보시면. 물론 여기 시간은 걸렸죠. 시간은 여기 몇 개월 걸렸는데 그냥 들고 있으니까 이만큼 수익이 다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 지나서 보니까 다시 그 수익이 만들어지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응?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게 대박 얘기하는데 이게 대박이란 것을 저희가 해서 그 100종목을 한다. 그럼 100종목을 다 대박을 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0종목을 가능하면 이렇게 오래오래 들고 가야 그러다 보면 어떤 종목은 수익 났다가 다시 원위치 되고 어떤 종목은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 되기도 그런 종목도 나오지만 그게 계속 들고 가야 그 중에 때가 되면 어떤 종목은 또 뭐 100%든 200%든 300%든 이런 종목이 그냥 몇 종목만 나와도 그 한 종목을 가지고 수십 종목이 만드는 수익을 한 종목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중장기인 거예요. 중장기란 게 말로만 중장기가 아니고 이게 저희처럼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중장기를 한다. 비중을 비슷하게 해서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시장의 흐름이든 아니면 어떤 타이밍이든 아니면 어떤 재료든 그런 거하고 맞아떨어지면서 그중에서 한 종목이든 몇 종목이든 그냥 몇 배짜리가 그냥 몇 개만 나오면 그걸로써 포트폴리오 전체가 의미가 생기는 게 그게 중장기인 거예요. 자,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꾸 계산을 하시는 분들은 이 중장기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 저기서 팔고 저기서 사고 이제 팔고 이렇게 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은 중장기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장기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하고 제가 설명 쭉 드리고 종목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코인에 대해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그래서 알트코인 제가 지금 앱토스하고 그 스레스홀드도 저희가 그런 걸 기대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리플도 잘 봐주세요.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50% 정도 이거 언제든지 내놓는 게 중장기 하신 분들은 중장기 하신 분들은 이렇게 플러스 50% 정도 이렇게 났다가 그 원위치 드는 거 이런 거 아까웠게 생각하면 중장기 못 합니다.
중장기를 해서 내가 그 몇 배짜리를 만들어 내려면 플러스 50% 정도 수익이 나 있어도 언제든지 원위치 될 수 있지. 그러면서 두 배짜리, 세 배짜리, 네 배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 돼요. 아유, 저 종목 아깝다, 저거 아깝다, 저거, 아유, 저 몇십 프로인데, 저거. 응? 그때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중장기 투자자가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자, 그래서 니플이 또, 이게 니플 같은 경우가 이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이게 플러스 50% 났다가 다시 원위치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플러스 50% 근처 오고, 이런 게 변동성이 큰 겁니다, 변동성이. 변동성이 크다. 크다. 작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니플 같은 경우도 아직 뭐 바닥권이죠. 아직 뭐 이게 뭐 몇 배 올라온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데가 바닥이었다고 해도 여기서 막 엄청나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니플이 저기 뭐 해서 다섯 배든 열 배든 가서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건 바닥이죠. 그래서 이 개인들이 이게 이제 경험하기 힘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저기 고점권에서 많이, 많이 상승해 있으려면 고점권에서 많이 상승해 있을 종목이나 고점권에서 많이 상승했을 이런 코인들은 이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이러면서 바닥을 만드는 거죠. 이런데, 이게 바닥권에 있을 때 많이 상승했을 종목이나 많이 상승했을 코인들은 바닥권에서 바닥을 만들 때 이때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찾으려면 이렇게 바닥을 만들 때 제가 아까 어떤 내용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그걸 아셔야 된다고. 가격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바닥을 만들어도 어떤 내용을 거치면서 바닥을 만드는지를 보면 이게 나중에 훗날에 시간이 흘러서 대박이 날 종목인지 아닌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거. 니플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을 만들 때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나중에 고점권에 갔을 때 몇 배를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바닥권에서 바닥을 만드는데 지금 변동성을 상당히 크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니플이 나중에 때가 되면 상당히 아무튼 많이 가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바닥을 만든 걸로 보면. 근데 지금 리플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개인들이 생각하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왜냐면 막 무슨 막 소송 걸려 있고 무슨 막 아무튼 뭐 재판 걸려 있고 소송 걸려 있고 막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변동성까지 이렇게 크게 만들면 특히 개인들이 생각하면 저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이런 이렇게 바닥을 만들 때 큰 변동성을 가지고 바닥을 만들었던 그런 종목이나 그런 코인들이 나중에 고점권에 가서 보면 다른 코인들이 5배 갈 때 그런 코인들은 10배 가고 다른 코인들 10배 갈 때 그런 코인들이 20배, 30배 가고 다른 코인들이 20, 30배 갈 때 그런 코인들이 50배, 100배 가고 그렇다는 것이죠. 왜? 바닥을 만들 때 바닥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닥을 잘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닥을 만들 때 가능한 한 개인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100% 정리 아니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 개인은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닥을 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 시장이 깨끗해졌다. 그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시장이 바닥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건으로 보면 아주 좀 좋은 조건으로 바닥을
지금 시장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죠. 개인들 눈에는. 그게. 자, 그 리플도 좀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리플도 좀 이제 좀 잘 길게 들고 가고 지금 같은 시에서 리플 같은 경우도 좀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은 좀 추가하셔도 괜찮아 보여요. 자, 보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2024년도, 2025년도는 아마 저희한테는 아마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2023년도란 1년이라는 이런 고생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참고 버티면 또 그런 때가 또 좀 짧지 않게 좀 길게 그죠? 한 1, 2년 걸쳐서 오면은 짧지 않잖아요. 이게 기간을 따지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부터 해서 이제 이 리플, 이더리움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그죠? 앱토스, 스레스홀드 다 흐름이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다 괜찮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로 지금 방향을 지금 터내놓고 있고 그래서 잘 기다리시면 돼요. 저희한테 중요한 건 이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고점권에 갔을 때 이게 고점권에 갔을 때 얼마만큼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빨리빨리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때가 돼서 고점권에 가 있을 때 고점권에 가 있을 때 그때 얼마만큼 가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자, 계좌도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 보시면 이 조금 줄었죠. 이 줄은 것은 시장이 또 다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줄은 건 아니고 지난주에 뭐 한 2,800 이렇게 근처 갔다가 좀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그건 시장이 또 이렇게 또 상승하는 듯이 하다가 또 조정을 그 지난주 월요일 날 탁 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시장이 이렇게 또 조정을 했기 때문에 하락이 아니고 조정입니다. 바닥을 만들기 위한 조정.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서는 시장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조건들을 지금 갖춰가고 있어요. 음, 자,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좋다는 느낌은 없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빨리빨리 안 오르고 막, 그죠? 또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한테 시장이 좋다는 것은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고점권에 갔을 때 이왕이면 지금부터 시장이 출발해서 올라가면 그쵸? 2,800 가는 것보다는 3,000 가는 게 낫고 3,000 가는 것보다는 3,300 넘어가는 게 좋고 제가 얘기한 건 이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오르고 빨리 가고 빨리 오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좋다는 의미가 지금 지수가 빨리빨리 가고 그래야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빨리빨리 가고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나중에 시장이 고점을 만들 때 지수상으로 어떤 지수에서 고점을 만들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좌는 이게 시장이 이렇게 변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치 조정을 한 거에 불과하다. 그런 거고요. 네, 오늘 시장을 보시면 이제 환율이 지금 보면 이게 지난주까지 보면 이렇게 쫙 급락을 했다가 약간 반등을 하죠. 그러니까 환율이 약간 반등을 하니까 요거에 맞춰서 우리 시장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시장도 좀 조정을 받았다. 특히 우량주들을 이제 우량주들을 좀 외국인들이 좀 파니까 그렇다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걸 파는 건 아니에요. 그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이게 환율이 이렇게 환율이 오른 게 아니고 환율이 좀 이렇게 반등을 한 거예요.
환율이 환율이 조금 그지만 또 다시 내려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등을 한 거고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이거 환율 요거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우량주 몇 개를 파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내려갔다. 이제 코스닥은 이제 좀 다르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량주를 좀 파니까 이게 지수가 좀 내려간 거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걸 판 건 아니다. 이런 거고요. 이 환율은 제가 볼 때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또 이제 시장은 거기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서 지금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바닥을 만든 중인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환율은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그 1200대 초반까지는 저는 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는 보면 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산 것도 판 것도 별로 안 많잖아요. 보시면 요 개인들이 코스닥을 좀 샀는데 개인들이 코스닥을 좀 사고 그렇죠. 여기 개인들이 코스닥을 사고 기관이 그만큼 팔고 이거 말고는 보세요. 외국인들이 이게 좀 그죠? 거래량이 외국인들 기관도 코스피에서는 거래량 거의 없고 그냥 코스닥에서만 개인이 좀 사고 기관이 좀 팔고 외국인은 뭐 거래가 거의 없고 지금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거래가 별로 없다는 것은 지금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기관이 팔았다. 이건 누가 팔았냐? 이거 개인이 판 겁니다. 이거 기관이 판 게 아니고 개인이 팔은 거예요. 개인이. 결국 이거 개인들이 지금 펀드로 환매했다는 얘기죠. 왜 팔은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결국은 개인들이 펀드는 팔고 종목은 사고 그럼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샀을 거냐 이게 문제죠. 보시면 그러니까 시장은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시장 지금 아까 제가 거래대금 얘기했는데 지금 거래대금이 지금 바짝 지금 말라 있다. 거래대금이 완전히 줄어 있다. 그 최소한의 거래량으로 지금 거래대금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방향만 딱 잡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을 만들고 방향만 딱 잡으면 제가 봤을 때 좀 급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요. 그 많은 조건들이 지금 잘 갖춰져 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많은 개인들은 지금 시장을 떠나고 있다. 그 해외 시장을 보면 나스닥은 흐름이 좋아요. 보면 그 나스닥은 여기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막 또 내려가는 거 아니냐 있는데 여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 있잖아요. 보시면 지금 전구점을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시장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좀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바닥으로 올라갔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원바닥 올라가는데 이게 저희 시장은 지금 쓰리바닥. 길게 보면 쓰리바닥이고 짧게 보면 투바닥. 좀 그걸 만들고 있어서 좀 그런 차이가 있고 그건 이제 시장의 차이죠.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우리 시장을 보시면 우리 시장은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보시면 지난주 월요일 날 일주일 전이죠. 지난주 일달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워놓고 여기다 공매도 금지 이것과 연결되면서 장대 양봉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는 이것은 그게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공매 금지가 됐어도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니 차라리 이렇게 내려오는 바에는 차라리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게 낫죠. 근데 어차피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니까. 근데 이렇게 장대양 목 써놓고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떨어졌죠. 이러니 개인들이 실망할 수밖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 원바닥 만들었죠. 원바닥 만들었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돌리냐가 문제인데 여기 보세요.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이 거래량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서 저는 돌릴 거라고 봐요. 돌리는데 어쩌면은 이거 못지않는 어떤 급등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아마 원바닥, 투바닥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상승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에코프로 때문에 이렇게 딱 작대 형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가 제자리 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제자리 다 내려오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내려오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내려와도 코스닥이 이렇게 내려오긴 하지만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시장도 많이 내려오고 전에는 그랬거든요. 요런데 내려올 때 보시면 요런데 보면 그죠 이런데 이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져도 시장은 에코프로보다 적은 폭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종목들 중에서는 또 에코프로는 떨어져도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건 이제 좋은 현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코스닥 시장이 이제 점차 이제 코스닥 시장이 지금도 이제 에코프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에코프로의 영향이 지금 줄고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큰 폭으로 떨어져도 시장도 그렇고 종목들도 에코프로 떨어지는 폭보다는 좀 적은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에코프로 오르고 내리고 그런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종목을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는 이렇게 내려가도 여기 잘 보세요. 코스피는 이렇게 내려와도 삼성전자는 요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코스닥이 이렇게 내려와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건 뭐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차 전지 있잖아요. 2차 전지의 영향에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조금씩 이렇게 벗어나고 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제 눈에는 바로 안 보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이 좋은 조건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좋은 조건을 지금 갖춰가고 있다. 그리고 갖춰놓은 부분도 있고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면 돼요. 참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지금 이제 쌍바닥 만드는 과정이에요. 쌍바닥 만드는 과정이다. 그 시장 급등이야.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일이라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시간이 제가 볼 때는 멀게 보이지 않고, 뭐 내일이라도 나와도 아주 이상하지 않아요. 급등이. 자, 그래서 시장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지금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 상승을 위한 좋은 조건들을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좋은 조건들을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좀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중장기 투자자니까 단타나 단기하는 투자자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좀 보시면 먼저 삼성전자 아까 저기 했는데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게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보시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코스피에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더군다나 환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삼성전자에 버티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안 팔고 있다는 얘기죠. 보면 더 사지는 않더라도 안 팔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지수가 좀 내려와서 그렇지. 실제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거래량 없이 거래대금이 아주 적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끌고 내려온 그러면서 개인 투자들한테 아주 실망감을 준 그것도 2차 전지 가지고 실망감을 줘서 개인들로 하여금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 희망이 없게 딱 만들어 버린 거죠. 여기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러잖아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조정받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버티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때만 되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상승적으로 방향을 딱 잡으면 거기 플러스 몇 개 종목, 우량주들 그게 합쳐지면은 이게 이제 시장이 얼마든지 급등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가 이 상한가잖아요. 이게 그림이 작아 보이는데 이게 상한가 가고 나서 그 다음날 십자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다 빠졌잖아요. 여기 다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올라가지는 못해도 에코프로는 그냥 이렇게 횡보를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라가지는 못해도 횡보 횡보를 해주면은 우리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쪽에 아무튼 2차 전지를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에코프로 가지고 개인들 실망을 지금 많이 시켜서 개인들 지금 시장을 떠나게 하고 있는데 보면 에코프로가 그래도 이제 에코프로가 이 공매도 잔고가 지금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매도 에코프로가 지금 이 쇼커버링 일부 했고 지금 남아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결국은 쇼커버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어떤 가격에서 버텨줄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에코프로도 결국 좀 쌍바닥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요. 음, 근다고 이제 이게 에코프로가 많이 간다 이건 아니고 에코프로는 제가 이렇게 어떤 박스권을 가지고 이렇게 좀 횡보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시장을 위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갈지. 자, 포스콜딩스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콜딩스는 좀 덜 빠졌죠. 포스콜딩스도 여기 장대 항목 사는데 결국 많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저 거의 다 내려왔죠. 포스콜딩 여기 그 다음 날 해가지고 그래서 포스콜딩스도 좀 이렇게 이제 좀 그 이중 바둑 만드는 중 아닌가. 근데 이제 바닥을 만든다고 해서 그 종목이 뭐 그 두 배, 세 배 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버티겠다 이런 거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만 해도 시장에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들고 있는 종목들 몇 개를 보면은요, 뭐
눈이 눈이 여기까지 갔다가 아깝죠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 눈이 같은 종목은 저게 AI 종목으로서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지금 10만 원 근처 있는데 이게 2, 3년 후에는 이게 이 어떤 가격이 갔을지 좀 궁금해요. 이게 물론 이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겠지만 지금 누닉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그죠? 수익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몇십 프로 됐다가 이걸 다 까먹고 다 내려왔다가 지금 또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지금 요 근처까지 왔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눈이 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지금 바닥을 만드는 과정인데 요걸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보시면 제가 그 AI하고 노보 종목은 이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이 크다. 지금도 지금 이게 막 고점권은 아니고 지금 바닥권 이 바닥권이죠. 바닥권인데도 지금 이게 보면 조정폭이 크다. 지금 이게 바닥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누닉 같은 이런 종목이 2, 3년 후에 이게 2, 3년 후에 가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으려면 이렇게 바닥을 만들 때 이런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잘 만들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잘 만든다는 게 뭐냐면 이런 데 개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고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참고 이게 들고 있는 개인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 다 던지지 보면. 요걸 버티면서 들고 있는 개인들이 얼마나 있을 거냐. 그런 거죠. 응? 자, 그래서 지금 보고 나중에 2, 3년 후에 여기 다시 돌아와서 보셔라. 이런 얘기죠. 나중에 눈이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제 지나간 거니까 지나간 걸 뭐하러 보냐 아니고 지나고 나서 다시 봐야 또 다시 또 새로운 종목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기술적인 해석을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부터 계속 하는 이유는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은 어차피 어떤 이렇게 이제 상승 파동을 어느 정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가는 거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그 종목 말고 또 새로운 종목을 찾을 때 그럴 때 이런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속 기술적인 해석을 바닥권에서 고점까지 계속 해야 아까 비트코인처럼 해야 처음 보는 새로운 종목을 보고도 바닥권에 있을 때 딱 그 바닥을 맞는 걸 보면 아, 이 종목이 좀 예사롭지 않은데 좀 또 한번 좀 잘 한번 지켜볼까? 관심 종목에 놓고 한번 봐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연히 보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느는 것이죠. 한올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몇십 프로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수익을 반납했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이제 여기 바닥 만들고 다시 올라가고. 응? 시간 지나면 또 이제 정구점 근처 가고 또 아무튼 넘든지 어떤지 하겠죠. 네임보도 마찬가지고 네임보도 여기서 장대 양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 여기 9월달 10월달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제가 얘기한 이름 이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 9월 10월 그러면 이런데 개인들이 들고 있는 개인들이 이런데 다 그 반대매매 아니면 손절 해서 다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개인들이 이 종목을 정리했지 않겠어요? 반대매매든
손절이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가격은 이렇게 가격은 살짝 조정을 받지만 거래량이 없잖아요. 제가 거래량이 이렇게 가격은 살짝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이걸 팔 사람도 별로 없고 살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 파는 양이 없으니까 사는 양도 없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 많이 팔면 세력들이 다 주워 담을 텐데 그러면 거래량이 늘겠죠. 그런데 이 개인들 중에서 그 팔려는 양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왜? 왜 없냐? 여기서 다 팔았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얘기예요. 여기 9월, 10월 달이 단타나 단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악재로서 굉장히 안 좋아 보이지만 저희처럼 중장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서 개인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굉장히 가벼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상방으로 바닥 만들고 상방으로 딱 방향을 잡으면 그러면 아마 많은 종목들이 좋은 흐름으로 개인들이 기대하는 근데 개인들이 기대를 할 수가 없죠. 개인들이 떠났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떠난 다음에 시장들은 아마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아마 좋은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런 조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시장 언뜻 보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그 공매도라는 지금 큰 호재가 있는데도 시장 흐름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겉으로 보였을 때 그런 거고 이제 앞으로 8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그 8개월 동안 앞으로 우리 시장이나 그다음에 종목들이 어떻게 갈 건지는 지금 시장과 종목들이 지금 어떤 조건과 어떤 내용들로 지금 정리가 돼 있느냐. 특히 여기 2개월에 걸쳐서 종목과 시장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져 있느냐. 그럼 이 종목과 시장이 나쁜 내용으로 바뀌어 있냐, 좋은 내용으로 바뀌어져 있냐. 대부분 개인들은 나쁜 내용으로 바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알고서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바뀌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개인들 눈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래서 반대 매매하면 손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을 받아도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살 사람도 팔 사람도 별로 없다. 파는 양이 없으니까 사는 양도 별로 없는 것이죠. 이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종목들이 방향을 잡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져지고 나면 아마 이렇게 급등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처럼 그렇게 막 그 에코프로 하나가 상한가 가면서 코스닥이 7% 올라가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것은 이게 종목 한두 개에서 시장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예전에 코스피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가 그날 그냥 큰 폭으로 딱 오르면서 시장을 끌고 가면 언뜻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후에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 흐름이 그런 흐름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 공매도 금지라는 좋은 그런 재료가 있었는데 그게 에코프로를 상한가 보내면서 그러면서 코스닥이 7% 이렇게 탁 상승하니까 언뜻 보면 걔네들이 와 시장이 이제 막 V자 반등한 모양이다 이렇게 했지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그 어떤 그렇게 에코프로가 상한가 하면서 코스닥이 7%를 오르고 이것은 그날 하루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 다음 시장은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보시면. 그러면 시장이 계속 안 좋냐? 아니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은 또 그 눈에 보이지 않게 또 개인들이 또 실망해서 막 떠나지 않겠어요? 또. 그러니까 시장은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으로 보면 시장은 더 좋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이 이렇게 딱 터널 때는 어쩌면 이렇게 급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희망사항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아니, 못 돌아옵니다. 아까 제가 이유는 설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지만 또 이제 다음 일주일 또 어떤 뭐 재료와 어떤 또 뭐 뉴스와 어떤 거에서 또 시장이 출렁거릴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지금 나쁜 조건보다는 오히려 좋은 조건들로 지금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지금 더군다나 많은 개인들이 지금 시장을 떠나고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흐름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바닥권에서는 결국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승자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고점권에 갔을 때 굉장히 큰 승자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